도진설의 죽음으로 또다시 용의자가 되어버린 여울. 나유는 거짓 증언으로 여울을 위기에 몰아넣기 시작하고 그런 여울을 구하기 위해 떠나려던 데니오가 떠나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실 정장을 입은 손이 도진설에게 약물을 먹인 것이 살짝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 비상강은 알렉스의 짓이라는 것을 내피셜했었습니다. 도진설의 사망으로 인해 이사장 자리까지 임시로 앉게 되었는데요. 과연 알렉스는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도진설을 죽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도진설과 묘한 관계인 미도. 둘이 호텔에 가는 모습까지 보게 된 도영은 도진설이 사망하게 되자 미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셔츠를 자주 입는 미도이지만 자켓은 늘 생략하는 모습을 보면 용의선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겠죠. 또한 남지선의 남편 정우가 약물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정우의 짓이라는 뇌피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만 걷고 있는 정우. 저 주사는 본인이 맞는 주사 같은데요. 약물 중독자였던 걸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하이클래스 9회 리뷰 뇌피셜 시작합니다. 도진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용의자가 되어버린 여울은 데니오를 시켜 압수수색 전 지용의 핸드폰을 빼내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간 구형사는 여울이 조사하고 있던 안지용 게이트를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더욱 의심받기 시작하는 여울. 과연 어떻게 빠져나가게 될까요? 여울의 부탁으로 이천이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에 간 데니오. 나유는 아이들을 데니오에게 맡긴 후 제인이 바이올린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보안실로 향하게 됩니다. 역시나 비상강의 뇌피셜대로 제인이는 스스로 자신의 바이올린을 망가뜨렸는데요. 제인이는 그날 아빠가 온다고 했던 나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무대에 서기 싫었던 것입니다. 많이 긴장돼 무대에 서기 두려웠던 제인이가 아빠가 온다는 말에 용기를 내었지만 이찬이가 다시 못 온다는 말을 하게 되며 결국 충격을 받았던 것 같네요. 한편 데니오가 다시 학교에 온 것을 본 알렉스는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사직서 이야기를 꺼내지만 거절 후 본인만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데니오. 역시나 알렉스의 비밀 또한 데니오가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알렉스와 도진설이 거대 투자 사기를 쳤다는 것을 데니오가 증거로 내밀었고 그 파일을 갖고 있던 도진설이 알렉스를 회유하려다 죽게 된 것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그 증거 파일을 회수해 숨겼지만 데니오의 행동에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형사의 확신에 여울을 몰아세웠지만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모두 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결국 이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울을 계속 의심하고 있던 구형사는 데니오와의 관계 역시도 CCTV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1시간 틈으로 인해 결국 데니오의 정체까지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여울이 의심을 받게 될 것 같네요. 구형사가 여울을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지용이 죽으면서 300억이라는 돈이 공중분해되며 그 돈을 여울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도진설 역시도 그 공중분해된 300억을 여울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뒤를 밟았었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데니오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300억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울은 상황이 그렇고 그런지라 부탁받은 일을 미루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의뢰인이 제주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알렉스. 알렉스는 홍콩에서 안지용의 법률 대리인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증거로 안지용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던 그날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았던 반지인데요. 그날 알렉스의 앞으로 반지가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나고 난 뒤 지용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했었다는데요. 그리고는 지용의 사망신고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딱 봐도 알렉스, 큰 꿍꿍이가 있어 보이네요. 데니오는 이미 도진설의 요청으로 알렉스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요. 데니오의 말을 믿지 않는 여울. 사실 이게 제일 속 터지긴 하네요. 그렇게 사방에서 속고 또 속을 예정이니 말이에요. 집으로 온 여울은 지용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찬이와 여울을 지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끊어내겠다 말을 하는 안지용. 정말 그날 자살이라도 한 것일까요? 한편 남지선의 남편 정우는 그동안 지선을 자꾸만 피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남지선은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정우는 레이첼에게 불법으로 약을 주입하고 있었는데요. 둘은 지선 몰래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선은 첫 번째 남편도 바람으로 이혼하고 정호까지 바람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레이첼은 나만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레이첼이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진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첼 그리고 알렉스 같은 편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레이첼이 충동적으로 도진서를 죽이기라도 한 것일까요? 알렉스가 전해준 지용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 사망신고를 하려는 여울. 제주도까지 떠나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울은 자신이 뒤집어 놓은 가족사진과 반지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는데요. 지난밤 여울의 집에 몰래 들어왔던 남자가 알렉스였던 걸까요? 그리고 또다시 여울의 집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이찬이 홀로 보게 되었는데요. 천둥번개 때문이라 생각한 여울. 그 순간 여울의 집 창문을 뚫고 들어온 의문의 돌멩이까지. 놀란 이찬이와 여울을 뒤로하고 격하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돌멩이를 던진 사람은 여울의 집을 감시하고 있던 누군가를 쫓기 위해 애순이 던진 것이었는데요. 의문의 남자를 보고 난 이찬이는 충격으로 말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이는데요. 아빠 지용을 보기라도 한 것일까요? 비상강은 안지용일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울의 집에 나타나 사진을 뒤집고 반지를 가져간 사람은 알렉스일 것 같은데요. 지용의 사망신고를 꼭 해야만 해 여울을 설득하기 위해 건수를 만든 알렉스. 그 내막이 이상함을 눈치챈 여울은 사망신고까지 미루게 됩니다. 그 사실에 또다시 분노하는 알렉스. 역시 도진설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알렉스와 레이첼의 합작품 같네요. 알렉스는 여울이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야 300억의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지용이 사망하며 물어내야 하는 돈 역시도 급했던 것이겠죠. 슬슬 하이클래스의 빌런 정체가 밝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걸로 반전은 끝인 걸까요? 비상강은 오히려 지용이 이 모든 계획을 짜는 장본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망신고를 해야 자신이 또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돈 300억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서서히 삭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점점 더 흥미 가득해지는 드라마 하이클래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비상강의 내피셜은 작가님의 의도와 매우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